확실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지금 당연히 모르죠. 예, 네. 길을. 근데 굳이 에어택을 가는 거는 삼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삼촌은 모르니까 네. 이제 그냥 전문 학교고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에어택은 항공 쪽으로 특화된 그렇죠. 전문 학교인데. 예, 그러니까 예. 항공 정비 예. 뭐 이렇게 승찬이가 항공 정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을. 저도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뭐 그 아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알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뭐 설사 마지막에 실패 경험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나중에 어떤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여기서 같이 만나는 형들 누나들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저는 지금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어텍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여기도 에어텍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그 전문학교 출신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나온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판단하길 기다리기엔 너무 맞아요. 많은 시간 로스가 필요해서 이 길이 됐든 저 길이 됐든 그쵸.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일단 해줄 수 있도록 뭐 장단점 다 판단해주고, 자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만해라, 대한항공은 그만해라, 네 길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고, 다만 이제 저하고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요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계속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만 그러다가 이제 됐다 싶어서 올해 이제 어떤 회사 외국계 기업에 딱 면접을 봤는데 여기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만났던 형들 또 그 비슷한 과정을 먼저 갔던 선배들이 너 우리 회사 들어와,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또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났다, 여기 면접 봐라. 그래서 거기도 면접 봤는데 거기도 또 붙어버렸어요. 두 군데가 동시에 붙어버린 거죠. 지금 세상 살아가는 방법, 직장 살아가는 방법, 진로 결정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롤모델도 좀 필요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시기가 왔었죠. 도저히 이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야 그건 아니지 그러고 나무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좀 강요도 가끔은 합니다만, 보통은 지금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야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어,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도 저도 네가 판단을 못하겠으면 나는 이거 같아, 이런 걸로 하는 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난 이쪽 추천한다, 뭐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면 그렇게 따라가요 아이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면 뭐 저도 추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좀 더 바람직한 케이스로 본다 그러면 부사관을 좀 연장하면서 장기복무를 좀 더 하면서 뭐 대학도 그 안에서 마치고 돈도 벌어가면서 결혼까지도 하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그렇게 지도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최소 부사관이라는 게 뭐 군대 문제도 해결을 하고 돈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노력하면서 얼마든지 학교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시키는 게 설사 부사관을 안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부사관이라는 걸로 딱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뭐 고3 어느 정도의 내신 나오면 내신 너무 그러니까 딱 내신만 신경 써서 더 신경 쓸 거 없고 나머지는 이제 좀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을 조금 더 시킬까 싶어요. 그래서 2학기 이제 지금 이번 방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 훈련을 좀 시킨 다음에 2학기에는 좀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한번 해봐라 하고 내년 전반기까지라도 좀 더 집중도 있게 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도 좀 일으켜보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좀 연습을 하고 이래야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일반 군대도 아니고 부사관은
거의 취업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 개인적인 목표가 부사관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합격은 당연하고 장기 복무. 예, 이게 그러니까 거의 80%는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4년 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이상 5년, 6년 할 수 있는 자질을 지금부터 준비를 시키겠다라는 뜻이고, 내년 초에 들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군으로 부사관 들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고, 이미 들어가서 군사훈련 마치고 나온 아이도 있고, 뭐 현장에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사관이 굉장히 많아서 부사관 모임을 한 달씩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만 해봐도 배우는 게 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이맘때쯤 뭐 부사관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동기들이 자기보다 3, 4살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20살인데 본인은 하사인데 자기보다 4살, 5살 많은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은 남자들만 버글버글한 이 조직 구조 안에서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면 부사관은 될 수도 없고 돼도 금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걸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돼야 뭐 군대는 군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직장 생활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학교하고도 분명히 연결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하고, 결국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비즈니스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뭐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사람 안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한 거고, 서비스 마인드도. 그래서 지금 여기 근무하는 아이들도 대부분 기계적 쪽에 있지만, 예전처럼 전통적인 기계 업무, 그래서 딱 시키는 업무만 딱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대고객 업무도 반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업무까지 할 수 없으면 이쪽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 안에서 직원들하고 응대하는 것도 이것도 대고객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요즘에 또 사람들이 워낙에 또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나 말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히 니네 나이 때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쳐 보니 대학에서 배운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어차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건 비행기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럴 거면 너무 이게 시간 낭비가 많은 거죠. 대학에서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도대체 뭘 위해서 이 정도 공부를 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관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대학을 이제 학문의 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취업의 어떤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거고, 그럼 오히려 전문학교다 그러면 직업전문학교, 말이 직업전문학교니까 여기는 오히려 직업전문으로 가야 되는데, 또 거꾸로 된 거지 이것도. 지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자격증이라도 따라라고 푸시할 수밖에 없고, 따면 어디라도 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현실은 많이 다르다. 그렇죠. 부사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치를 고등학교 들어오면 깨달았죠. 특성화라 비슷하거든요. 맞아, 똑같아. 얘네도 뭐,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얘네들이 그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그거를 뭐 뭘 막 써먹는다 이거보다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뭐 인성이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했구나. 그쵸. 그 정도의 증명. 그리고 꾸준히 그 때에 할 수 있는 거를 성실하게 해왔다. 그럼요. 그게 이제